안녕하세요. 경제교실 진행을 맡은 이순국입니다. 경제교실은 저같이 금융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금융투자 미생분들을 위한 교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투자 성공을 위한 지름길 최선을 다해서 닦아놓을 테니까요. 보시는 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증권 대학봉사단 야호 분들 두 분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만 그럼 간단히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저희가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준비해 온 게 있어요? 팀워크 결과물 한번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 야호의 상큼자 김민지입니다. 뭐야 이렇게 팀워크를 하다가 지금 녹화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자꾸 보고 싶은 브레이브 매력좌 김정인이라고 합니다. 괜찮지 않나요? 너무 괜찮은데요? 그렇죠? 삼성증권 대학봉사단 야호! 정확히 어떤 봉사단인지 좀 궁금해요. 영 어시스턴트 프로바이딩 해피 오퍼튜너티 폴 유스라는 뜻으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각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에 파견되어서 경제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제교실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두 분 다? 네네네. 네네. 얼마 정도 활동하셨고요? 지금 3월부터 활동을 해가지고 사실 네 번 수업을 해가지고 네. 이게 그럼 거의 공식 첫 활동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배우러 온 거 아닙니까? 딱이죠. 여기서 저희가 멘트를 더 하면 선생님이 나가실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교실 앞으로 여러 가르침을 주실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경제교실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할 삼성증권 이코노미스트 안미성입니다. 여기서 뭐 호칭 정리가 필요해요. 선생님, 교수님, 박사님. 교수님은 아니잖아요, 일단 제가. 저희가 이름 붙이기 마련이죠. 전문가님? 전문가님 너무 딱딱하니까 교수님 한번 가시죠. 교수님. 박사님으로 할까요? 저 교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안 박사님 가볼까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안 박사님 저희가 사실 전에 듣기로 정말 기대하시는 초롱초롱 눈빛이 삼성증권에서 에이스를 보냈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사진에 좀 여기 써주셨어요. 에이스다, 우리 에이스라고 하셨는데 어떤 교육 해주실 예정인지 소개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금융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경제 지식을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볼 생각입니다.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런 거 조금 더 알고 싶다. 요새 좀 약간 그런 투자 열풍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시간에 약간 좀 그런 소스 같은 것들을 조금 지금 몇 학년이라고 했죠? 3학년? 네, 3학년이 수술 준비해야 돼요. 사회 나가면 정말 정글이에요, 정말. 저는 실제로 제가 투자를 또 하고 있는데 지금 다 파란불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간 맛을 볼 수 있을지 오늘 경제교실 통해서 조금 저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박사님도 투자하세요? 투자하고 있죠. 파래요, 빨개요? 저는 장기 투자를 하니까 시간을 이기는 투자는 없거든요. 지금은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금융 투자라고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걸 생각하게 되세요? 파란 거 빨간 거 일단은 저는 제일 먼저 생각나고요. 감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아무리 분석하고 차트 보고 이래도 떨어질 건 떨어지더라고요. 감각도 중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재무제표를 좀 분석한다던가 뭐 그 기업의 뭐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알고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감각파와 지식파 지금 완전히 지금 갈리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감에 의한 투자가 있고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투자가 있고, 하지만 금융투자에 관심이 있고 직접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경제의 기본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을 알려면 경제를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사실 학생들 좀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네. 경제에 대한 지식 나는 이 정도다. 제가 그래도 학과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네. 하를 얘기하면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고 또 상을 얘기하기에는 또 불안불안해서 저는 중 하겠습니다. 중. 자, 정인 씨, 중 빼고 상과 하 두 개 남았습니다. 제가 그 농업경제학과를 다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좀 자랑을 하자면 네. 학점이 높은 편이에요. 오. 4.28 정도 그 정도 되니까 저는 아마 이론적인 부분에선 그래도 우리 민지 씨보다 높지 않을까. 그래서 경제가 뭐죠? 네. 이제 알아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첫 번째 수업 경제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경제교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 금융 투자를 하는데 경제를 왜 알아야 하는지, 경제가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오늘은 금융은 뭡니까? 금융은 네. 시장에서 돈이 이렇게 오고 가잖아요. 네. 항구돼 있지 않고. 그래 돈의 흐름을 금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돈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저희가 금융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오,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저는 일단 너무 약간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제가 하나가 이렇게 오늘 뭐 경쟁인가요? 한 문장으로 한번 줄여보겠습니다. 네. 네. 자본의 흐름. 한 문장 정도가 아니라 정말
두 단어로 정리하셨어요? 둘 다 맞는 말씀이고 금융은 돈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돈이 필요한 곳에 돈을 주는 것, 이것이 금융입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를 사람의 몸으로 보면 금융이 혈액순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듯이 금융이 원활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구체적으로 그럼 금융이 경제랑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금융은 우리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본 요소입니다. 가령 기업 입장에서는 금융을 통해 자금을 제공받아 설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술의 연구 개발에 투자할 수 있고요. 개인 입장에서도 필요한 돈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여윳돈을 빌려줄 수 있어서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분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럼 친구한테 돈을 빌리는 행위도 금융의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뉴스 정도 틀어야 나오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행위네요. 사실 금융 행위라는 것 자체는. 금융은 경제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제 요인들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융과 경제의 관계가 밀접하다 보니까 경제를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되었죠. 금융은 경제 요인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떠오르는 경제 요인이 있을까요? 저는 금리 하겠습니다. 금리. 네네. 일단 정답인가요? 아닌가요? 딩동댕 완전 정답이죠. 경제랑 금융 다른 단어라고 저는 생각했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렇다면 경제와 금융 어떻게 비유하고 싶어요?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 경제와 금융이 되게 상호 연관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둘의 관계가 아닌가. 둘은 어떤 관계? 저희 오늘 처음 봤어요. 아니. 다른 묘사도 있나요? 밀접한 관계. 5, 4, 3, 어, 2, 어, 1 삼겹살과 상추. 네, 어. 아주 밀접한 관계. 어디에 점수를 조금 더 주시겠어요? 우리 둘이 더 맞는 것 같아. 우리 야후 여러분들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럼 경제와 금융 이렇게 밀접하게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경제 어떤 부분부터 저희가 건드려 보면 될까요? 경제라고 하면 굉장히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숫자 3개를 준비해봤습니다. 3193. 미랑? 3점. 1114.4가 적혀 있어요. 저는 근데 0.5는 하나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준 금리 아닐까요? 일단 하나하나 우리 알아볼까요? 네네네. 우리 답이 영 마음에 안 드셨나요? 첫 번째 숫자 3193은 5월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증권 시장 지수예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증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증시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숫자를 보고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요? 네. 코스피 지수는 1980년 1월 4일에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을 기준지수 100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3,000이라면 1980년 1월 4일 대비 시장이 30배 성장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1980년 1월 4일은 어떤 날인지 알아요? 왜 그 날이 기준인지? 이게 그럼 코스피 지수잖아요. 코스피가 처음 시작된 날이 아닐까. 맞게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대비 오늘날 현재 얼마나 성장했는지 시장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시장의 성장세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한동안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코스피 지수가 2,000 아래로 떨어지던 때도 있었어요. 투자가 정체되고 시장도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시기인 거죠. 전체적인 시장 성장세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숫자였던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어디가 코스피 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코스피도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코스닥 시장도 따로 있잖아요. 코스닥이랑 코스피의 차이는 뭔가요? 코스피 지수 외에도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닥 지수도 있어요.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지수의 대표성이 약화되니까 대형주 위주로 산출한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비교적 젊은 시장 지수로 1996년 개설된 첨단 벤처기업 중심의 시장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두 개가 아예 독립된 시장인 건가요? 네, 그렇죠. 두 개 겹쳐 있는 게 전혀 없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움직이진 않죠. 왜냐면 같은 경제 내에 있기 때문이에요. 약간 코스피가 챔피언스 리그고 코스닥이 유로파 리그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만약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어디가 더 유리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투자 전망?
따라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나는 대형주가 더 좋은 성장세를 보일 것 같다. 이러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더 관심이 있을 거고, 대형 기업보다 소형 기업들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더 관심이 있으실 수 있죠. 두 번째 0.5는 그럼 뭐예요? 아까 금리가 아닐까 예상은 하셨는데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민지 학생. 맞습니다. 0.5는 바로 한국은행이 지정한 기준금리입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5월부터 기준금리를 0.5%로 유지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저 이거 진짜 뉴스에서만 보는 단어거든요. 조금만 풀어서 설명해 주세요. 먼저 금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해 볼게요. 금융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인데요. 금리는 바로 돈을 빌려주는 대가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사용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금리를 이해할 때 그냥 간단하게 이자율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기준금리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금리라는 것 자체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금리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자금이 필요한 사람과 자금을 대주는 사람 간의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0원을 빌려줬을 때 얘가 내일 혹은 1년 뒤에 얼마를 갚을 것인지에 대한 그 비율이 금리인 거죠. 이자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금리 자체는 이자율이에요. 근데 그 이자율은 정말 많은 요소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 하나의 금리는 세상에 있지가 않죠. 그런데 기준금리는 그럼 뭐냐? 그럼 뭐냐? 갑자기 반말로 질문해. 뭐냐?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예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은행의 금리에 바로 영향을 끼칩니다. 기준금리는 이 시중은행과 자금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인데요. 이 기준금리를 참고로 해서 시중은행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시장금리도 같이 높아지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시장금리도 낮아진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게 빌려주는 금리가 다른 여타 금리의 기준으로 작용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학생들도 투자할 때 전공이 그쪽이니까 투자할 때 이런 금리도 확인하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금리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제가 투자하고 싶은 거에도 조금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런 걸 알고 있다면 은행에서 돈을 잘 빌릴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금리가 약간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럼요. 돈을 빌리러 가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을 때 돈을 빌리면 유리한 이자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더 유리한 투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경제 요인은 금융에 실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셨잖아요. 투자 열풍이 최근 엄청 불고 있는데 금리라는 기준으로도 이걸 좀 해석할 수가 있나요? 네, 맞아요. 요즘에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다들 투자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지면 내가 이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식시장으로도 많이 유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금리가 우리 실생활에 되게 많이 연관이 되어 있네요. 그게 두 번째 기준금리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네 자릿수 1114.4였는데 어렴풋이 알 거는 같아요. 해외에서 장비를 사고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은근히 확인을 하게 되는데 환율 아닙니까요? 정답입니다. 1114.4는 오늘 촬영 일자인 5월 28일 기준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1달러가 1114.4원의 가치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을 바꾸는 기준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나라 돈의 가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환율이 높아진다는 뜻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환율 자체가 1달러에 대한 한국 돈의 가치니까 그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의 가치는 오르고 환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그냥 환율을 달러라는 단어로 치환하면 되겠네요. 환율이 올랐다, 달러 값이 올랐다. 네, 맞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 환율 막 그런 키워드가 있지 않나요? 네, 미국 투자하는 걸 조금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환율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났어도 그걸 이제 매도하면서 오히려 손실이 나기도 한대요. 그래서 저는 그 원리가 되게 궁금했어요. 1달러가 1,000원일 때 어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서 1,000달러, 우리 돈으로 100만 원을 투자해서 10% 투자 수익을 냈어요. 이 외국인이 달러로 가져가게 되면 얼마를 갖게 될까요? 1,000불을 기준으로 1,100불이 된 거죠. 110만 원 정도 번 거죠. 맞아요. 근데 하필 다음날 환율이 1,100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 외국인은 얼마를 갖게 될까요? 처음이랑 똑같이 그냥 1,000달러의 수익이 맞아요. 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율은 해외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뿐만 아니라 해외 비즈니스 비중이 큰 기업에 투자하려는 분들에게도 참고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코스피 지수, 기준금리, 그리고 환율. 요것만 마스터하면은 좀 안다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조금 더 알아야 되는 다른 지표들도 있을까요? 알면 알수록 좋겠죠? 다다익선이네요. 이래서 경제 공부를 못해요. 네. 어떤 지표들이 더 있나요? 유가와 금, 그리고 원자재 가격 등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거래가 되는 중요한 상품들인 만큼 이 가격 추이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개별 기업에 투자하실 때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 상태를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정리한 자료니까 의사결정의 중요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재무제표로는 기업의 특정 시점에서 경제적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무상태표, 그리고 일정 기간 손익을 나타낸 포괄손익계산서, 마지막으로 현금과 현금성 자산의 흐름을 나타낸 현금흐름표 등이 있어요.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이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이런 거 좀 봐요? 투자를 하지 말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똑똑하게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박사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앞으로 강의들에 대한 좀 희망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박사님만 믿으면서 1강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제교실 첫 번째 시간,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이미 까먹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최대한 빠르게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금융 채널에서 경제를 배워야 하느냐? 금융은 자금의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우리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경제교실 첫 번째 시간, 가장 먼저 금융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숫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잘 성장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가지수, 돈의 사용료로서 금융 상황에 영향을 주는 금리, 해외 투자 시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환율이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유가, 금시대, 원자재 가격 등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되고요. 개별 기업에 투자하실 때에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도움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맞나요? 아웃사이더인 줄 알았어. 생긴 줄 알았어. 아주 정확했어요. 앞으로 제작진이 모든 강의에 이런 거 시킬 것 같아요. 오늘 경제교실 첫 번째 시간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기초를 갖고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학생분들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거에 약간 부끄러움도 있고, 근데 또 오늘 많은 걸 배워서 이거를 또 야호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적 모먼트까지. 저도 오늘 기준금리, 환율 같이 이렇게 실용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저도 빨리 이제 돌아가서 저희 아이들에게 오늘 배웠던 것들을 써먹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대되고 설레는 것 같습니다. 똘똘한 학생들과 수업 한번 진행하셨어요. 어떠셨어요? 굉장히 보람찹니다. 잘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제가 금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어떤 수업 하게 될지 간단히 예고해 볼 수 있을까요? 금융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표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저희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경제교실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 첫걸음, 경제 상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는 경제교실! 안녕히 계세요.